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이제 계산 방법, 그러니까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있잖아요. 그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분리과세하고 이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요. 이제 임대 수익 금액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종합과세로 신고했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분리과세로 했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분리과세가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리과세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있어요. 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세 가지를 합해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 임대료, 두 번째는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이 세 개를 합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겠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있는데 이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4%만 곱하면 소득세 신고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임대료, 간주 임대료, 관리비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요건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서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필요 경비율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곱해 가지고 차감을 해주는데, 이 필요 경비율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를 적용을 해주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고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한, 이거를 AND로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내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했다. 그런 경우는 50%밖에 이렇게 적용받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나는 그동안 세무사에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양쪽 다. 근데 1월 1일부터 등록하는 게 아니고 연도 중에 이제 등록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나는 그러면 연도 말 12월 31일자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6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임대 등록하기 전에 수익 금액과 임대 등록한 이후의 수익 금액을 구분을 해가지고 50%, 60%를 적용받는지가 이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구분해서 받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연도 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안분하고 그다음 계산하고, 그 계산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필요 경비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발생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60%의 필요 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등록했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의 등록으로 그동안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필요 경비율이 적용될까요?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내가 자진 말소, 자동 말소 하기 전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60%가 적용되고, 그 이후
그러니까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된 이후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양쪽 다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면 또 공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공제금액은 어떤 거냐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0만원, 20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400만원이 적용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됐듯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이 적용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임대주택 등록을 연도 중에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 수익금액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발생한 주택임대 수익금액으로 안분해 가지고 그 200만원, 400만원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즉 24개월이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상황에서 내가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아니고 4월 2일자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3개월 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적용되잖아요.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400만원이 적용되고, 이때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 임대수입, 1년 내 임대수입이 1200만원이니까 1200만원 중에 내가 임대사업 등록하기 전에 임대수익금액인 300만원 곱하기 2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임대수익금액 1200만원에 내가 임대사업 등록한 이후에 주택임대수익금액이 900만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분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자진이나 자동말소 된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분리과세로 신고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럼 필요경비율이 60%가 아닌 50%가 적용되고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럼 2천만 원에서 필요경비 수익금액이 50%인 1,000만 원 차감되고 공제금액 200만 원이 차감하면은 소득금액, 즉 과세표준은 800만 원이 되고 여기다 이제 14%를 곱하면 112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죠.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럼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하고 400만 원을 차감하면은 400만 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다 14%를 곱하면은 56만 원, 거의 세금 차이가 이제 반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봤고, 이번엔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로 이제 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왜?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고,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뭐 어쩔 수 없죠. 종합과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찌됐든 종합과세를 적용했었을 때 세금 계산은 먼저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이제 경비를 이렇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비를 빼는데 이때는 실제 필요경비나 추계경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차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수익금액의 50% 또는 60%를 이렇게 공제를 해줬잖아요. 하지만 종합과세로 갈 때는 실제 임대 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추계필요경비율인데, 이 추계필요경비율은 분리과세의 50%, 60% 그만큼의 높은 경비율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얘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분리과세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지출된 경비로 필요경비를 받는 방법부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소득세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모두 다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와 관련된 경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여기 이제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있고 실제 들어간 재산세 등을 빼면은 주택임대 소득금액, 그러니까 이익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내가 실제 들어간 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이 경비가 없거나 굉장히 적을 때는 내가 추계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리과세에서의 50%, 60%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넘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이 이제 추계 경비율이 되는데, 이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뭐 보면은 업종 코드에 따라서 37.4%, 42%, 61%, 59.2%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 가격이 이제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거의 37.4% 정도 이렇게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준 경비율은 이 단순 경비율에 비하면은 경비율 자체가 더 낮아요. 더 낮다는 의미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필요 경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네요. 근데 내가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전 연도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준점은 한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400만 원 미만이다, 직전 연도에. 그러면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될 것이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크면은 나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고, 작으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의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과세로 임대소득에 대한 이제 세금을 산정을 할 때 실제 필요 경비가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계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필요 경비를 그냥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즉 장부 작성 시에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경비가 1,000만 원 대응이 됐대요. 그러면 소득금액은 3천만 원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공제, 인적공제라고 하거든요. 이건 부양가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냥 기본으로 150만 원을 기재를 했는데,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훨씬 더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150만 원을 적용한다고 했었을 때 한 31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가 1,000만 원을 입증할 수 없어요. 경비가 들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또는 내가 증빙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계 경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이 있다겠습니다. 먼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했었을 때는 한 10.9%밖에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4천만 원에서 10.9%에 해당하는 436만 원을 차감하면은 이익, 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다 세율을 적용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경비율보다는 굉장히 높거든요, 경비율 자체가. 그러면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익 금액은 더 작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21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내가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또는 추계 경비를 인정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필요 경비가 많다고 하면은 당연히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게 훨씬 나을 거고, 실제 필요 경비가 거의 없거나 증빙이 안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추계 경비를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적용되는 추계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이 있는데, 이건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사항은 아니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면은 수익금액의 50%, 60%의 필요경비를 받고 공제금액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실제 필요경비가 나는 굉장히 올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이자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해가지고 실제 장부를 인정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방법하고 종합과세 방법을 각각 계산해 가지고 세부담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납부세액만을 갖고 신고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임대수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분리과세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리과세로 선택을 했는데 내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럼 수익금액이 50%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겠네요. 공제금액도 400이 아닌 200만 원이 적용되겠네요. 그럼 700에 대해서 14%를 곱하면 98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주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나는 종합과세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과세로 간다고 했었을 때 실제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아도 되고, 이 금액이 없거나 증빙할 수 없었을 때는 추계경비로 갈 수 있는데, 직전 연도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가지고 나는 단순경비를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42.6%의 단순경비를 적용받으면 소득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 소득공제 기본공제만 받는다 했었을 때 우리가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훨씬 더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납부세액만 비교해서.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산출세액만 비교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로 신고하면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떤 반대급부가 있냐면, 혹시 남편분이 근로자라면은 나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가면은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그 지역가입자로 했었을 때 영향을 주는 게 소득금액입니다. 그럼 소득금액만 비교해보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소득금액이 더 크네요. 오히려 건강보험료에서는 더 많은 부담이 갈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내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납부할 세금만을 갖고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부양가족으로 해가지고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었을 때 그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영향이 더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